가짜 편지. 노부부, 영수 할아버지와 미란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소소한 장난으로 서로를 즐겁게 해왔다. 어느 날 미란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이번에는 내가 한 수 위지라며 영수 할아버지에게 몰래 편지를 남긴다. 편지에는 마치 젊은 시절 연애 상대가 보낸 듯한 글귀가 적혀 있어 할아버지는 처음엔 놀라며 머리를 극적이지만 금세 장난임을 눈치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도 곧 반격을 결심한다. 그는 편지를 가장한 가짜 초대장을 만들어 마치 손주가 보낸 것처럼 꾸며 미란 할머니에게 전달한다. 할머니는 편지를 열어보고 순간 깜짝 놀라며 어머, 이거 정말 우리 손주가 보낸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장난임을 깨닫고 크게 웃는다. 이 과정에서 손주들이 우연히 편지를 발견하고 노부부의 장난을 이해하게 된다. 손주들은 자신들도 몰래 참여해 편지 수수께끼 게임을 완성하며 온 가족이 웃음과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장난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오랜 세월 쌓인 애정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가짜 편지 소동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가족 모두에게 추억과 웃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노부부는 서로의 재치와 유머를 통해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과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집안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다. 바닷가 발자국. 노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바닷가를 찾는다. 늘 조용하고 무뚝뚝한 남편과 명랑하지만 걱정이 많은 아내.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걷는 동안 파도에 지워지는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서로의 지난 세월을 떠올린다. 젊었을 때 첫 데이트, 아이들이 태어난 날, 손주들과의 웃음 가득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걷다가 남편은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덧그려 아내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재현한다. 아내는 그 소소한 장난에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섬세한 마음을 새삼 느낀다. 갑자기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발자국이 모두 지워지지만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손을 맞잡고 미소 지으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닫는다. 지난 세월의 크고 작은 다툼, 서운함, 침묵 속에서도 남편은 항상 곁을 지키며 자신을 사랑해왔음을. 남편 역시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평생 마음속 깊이 그녀를 아껴왔음을 느낀다. 해가 지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으로 노부부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는다. 지워진 발자국처럼 세월의 흔적은 사라져도 함께 걸어온 시간과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음을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한다. 소박하지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웃음을 남기는 바닷가의 하루였다. 바람에 실린 편지. 민서는 연인과의 이별 후 세상이 멈춘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힘이 나지 않았고 길을 걸어도 모든 풍경이 회색빛으로만 보였다. 어느 날 민서는 무심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바람에 날려오는 한 장의 편지를 주웠다. 흘러간 낙엽 사이에 끼어있던 종이는 누군가 오래전에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야 알았어.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를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되어줄 거야. 낯선 이의 글이었지만 민서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서는 매일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다. 연인과 함께했던 추억이 더 이상 가시처럼 아프지 않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어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몇 달 뒤 민서는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새로운 편지를 썼다. 혹시 이 편지를 주운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해주세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서는 그 편지를 바람이 닿는 곳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고 자신처럼 작은 위로를 얻기를 바라면서. 버려진 자전거. 대학생 민호는 통학길의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한다. 체인도 녹슬고 바퀴도 휘어 있었지만 민호는 고쳐 쓰기로 결심한다. 며칠 동안 밤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수리를 한 끝에 자전거는 멀쩡히 달릴 수 있게 된다. 민호는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면서 작은 뿌듯함을 느낀다. 어느 날 동네 작은 공원 앞에서 낯선 노인이 민호의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본다.
노인은 다가와 이 자전거 어디서 났나? 라고 묻는다. 민호는 버려져 있던 걸 고쳐 탔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노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장을 쓰다듬으며 이건 내 아들의 자전거야 라고 말한다. 순간 민호는 얼어붙는다. 노인은 이어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낸다.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도저히 치우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결국 누군가 치워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민호는 자전거를 돌려주겠다 말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고쳐줘서 고마네. 아들이 살아있다면 내 또래였겠지. 타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라고 말한다. 그날 이후 민호는 노인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노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호는 학교 생활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하는 듯한 관계가 형성된다.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단순한 발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기억을 이어 달리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민호는 졸업식 날 노인을 초대한다. 자전거 옆에 서서 이건 이제 제 인생을 함께 달리는 동반자예요. 아저씨의 아들이 제게 힘을 빌려준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민호를 꼭 안아준다. 버려진 자전거는 결국 한 노인과 한 청년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이다. 벽에 새겨진 낙서. 지우는 퇴근길, 늘 타던 지하철 역사벽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하루 종일 상사의 꾸지람과 실패한 보고서가 머릿속을 짓눌렀다. 지쳐서 고개를 떨군 순간 낡은 벽돌 사이에 새겨진 작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볼펜으로 대충 적어놓은 듯한 글씨였다. 낙서라면 낙서일 뿐이었지만 그 문장은 지훈의 가슴에 이상하게 깊숙이 파고들었다. 혼자가 아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벽 앞에 잠시 서 있었다. 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낙서는 꼭 자신을 향한 메시지 같았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 단순한 안부였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풀려갔다. 며칠 뒤 다시 지하철역을 지날 때 지훈은 작은 메모지를 꺼내 벽 옆에 붙였다. 오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을 거야. 그 순간 지나가던 한 학생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글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훈은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낡은 벽에 새겨진 짧은 낙서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 되고 있었다. 부모님의 손길.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소홀했던 시간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당연하게 느껴졌고 감사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삶과 일에만 집중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도 자주 건네지 못했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집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가 발견된다. 사진 속에는 생일상 앞에서 웃던 모습, 운동회 날의 추억, 손주들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늘 전하고 싶었던 사랑과 격려가 적혀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글귀들은 마음 깊숙이 울림을 남겼다. 그동안 부모님을 소홀히 대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어린 시절 잔소리로만 기억되는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기념일, 말없이 지나친 소소한 순간들까지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결심 끝에 진심을 전한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한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곧 손을 잡으며 말한다. 이제라도 마음을 전해주니 충분히 고맙다.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단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상 속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비 오는 날, 늦여름 소나기가 잠시 내린 오후 할아버지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동네를 산책했다. 비가 내리자 습하고 후덥지근했지만 빗방울이 흙냄새와 함께 코끝을 스쳤다. 아이고 참 시원하네.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던 할아버지는 길가에서 넘어질 뻔한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자
손녀는 놀라면서도 안심한 듯 웃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괜찮아, 조심해야지. 그때 마을 친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 비가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이야. 같이 걸을래? 좋지,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의 추억과 마을 소식, 손주 이야기까지 웃음과 이야기꽃이 피었다. 갑작스러운 비가 오히려 둘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비에 젖은 머리칼을 털며 생각했다. 작은 비 한 방울에도 서로를 챙기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날 늦여름 소나기는 잠시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감동과 웃음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비 오는 날의 작은 사건이 삶의 소중한 순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하루였다. 비 오는 날의 가족 영화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토요일, 가족은 바깥 나들이를 포기하고 집에 머물게 되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리듬처럼 떨어지고 아이들은 심심하다며 거실을 서성이며 투덜거렸다. 그러자 아빠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을 영화관으로 만들어 볼까? 엄마는 부엌에서 옥수수를 꺼내 팝콘을 튀기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소파 위에 담요를 펼치며 자리를 만들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작은 스탠드만 켜니 정말 영화관 같은 분위기가 났다. 티켓 대신 아빠가 종이에 가족 영화관 1인 입장권이라고 쓰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첫 번째 영화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오래된 애니메이션. 화면 속 캐릭터들이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두 번째 영화는 부모님이 젊은 시절 즐겨보던 영화였다. 아이들은 조금 낯설어했지만 부모님은 그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감상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가족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때 이런 영화 봤다고? 라며 아이들이 놀라워했고 아빠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때는 영화보다 아빠랑 같이 있다는 게 더 좋았지. 아이들은 으악 민망해 하며 웃었고 거실은 또 한 번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담요 속에서 졸음에 겨워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시간을 꼭 지켜가야지. 그날 밤 가족에게 영화보다 더 큰 선물은 바로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쌓는 그 순간이었다. 비 오는 날의 거실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영화관이 되어 있었다. 비밀 정원. 할머니 정숙은 손주 지훈과 함께 집 뒷뜰을 작은 정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오래 방치된 땅은 잡초로 가득했고 지훈은 처음엔 삽을 들며 이거 정말 될까? 라며 의심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씩 함께하면 돼. 마음도 땅처럼 부드럽게 해야 꽃이 피어나거든. 둘은 매일 조금씩 정원을 가꾸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꽃과 채소를 심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꽃 이름을 배우고 물주기와 거름주기까지 익히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다. 할머니는 가끔 손을 멈추고 지훈에게 속삭였다. 이 정원처럼 우리 마음도 서로 돌봐야 꽃이 피어난단다. 몇 주 후 잡초만 무성하던 땅은 형형색색 꽃과 싱그러운 채소로 가득 찼다.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정원 진짜 예쁘다. 할머니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만든 기적이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해. 그날 이후 비밀 정원은 단순한 꽃밭이 아닌 할머니와 손주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배우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작은 흙 속에서 자란 식물처럼 둘의 우정과 가족에도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다. 사라진 반지. 결혼 30주년을 앞둔 아내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늘 함께하던 반지가 없어진 순간 불안과 의심이 밀려온다. 최근 남편의 잦은 늦은 귀가와 휴대폰을 숨기듯 다루는 모습이 겹쳐지며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아내는 조심스레 묻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고 그 태도는 오히려 배신감을 키운다. 기념일날 남편은 아내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간다. 식사 후 남편이 내민 상자 속에는 사라졌던 반지가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래된 반지를 몰래 수리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선물하려 했던 것이다.
아내는 괜한 의심으로 남편의 진심을 보지 못했음을 깨닫고 눈물이 차오른다. 남편은 우리 사랑도 이 반지처럼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말하며 반지를 끼워준다. 두 사람은 다시 믿음을 확인한다. 산 정상의 일출. 새벽 어둠 속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올랐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지만 숨이 차오르고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의 말에 그녀는 힘겹게 웃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은 아직 어둡지만 희미한 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찬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세상은 오직 그들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하늘이 밝아오며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일출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평생을 함께 해줄래? 눈물이 고이면서도 미소가 번졌다. 응, 당연하지. 꼭 함께 할게. 일출은 그들을 환히 비췄고 찬 바람 속에서도 마음은 뜨거웠다. 산 정상에서 맞은 새로운 아침과 함께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고 평생을 약속한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되었다. 손때 묻은 성경책. 거실 책장 구석에 낡고해진 성경책 한 권이 있었다. 할머니는 늘 그 책을 무릎 위에 두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곤 했다. 가족들은 왜 새 책으로 안 바꾸실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다. 어느 날 손주가 우연히 성경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어린 시절 사진, 군 복무 시절의 편지, 작은 영수증까지 끼워져 있었다.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손주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 남편 허리가 낫게 해달라 같은 기도가 적혀 있었다. 손주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흘린 기도와 눈물이 스며 있는 기록이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손주는 책을 내밀었고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모두 말없이 울었다. 평소 조용히 웃기만 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가족은 더 자주 모이고 식사 자리에 작은 안부마저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낡은 성경책은 여전히 책장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온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다. 손편지 한 장.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의 손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다. 손가락은 굳어 글씨를 쓰다 보면 자꾸 삐뚤빼뚤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아침 작은 수첩을 꺼내어 볼펜을 들었다. 아내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다. 여보,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소. 아침 햇살이 당신 미소 같아 참 좋구려. 글씨는 점점 흐려졌지만 글자마다 담긴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아내는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그 쪽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남편의 글씨는 예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고마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쓰다 만 종이를 구겨버리려 하자 아내가 얼른 그것을 펴서 가만히 말했다. 여보,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나는 이 삐뚤빼뚤한 글씨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다시 글씨를 이어갔다. 그 후로 두 사람의 하루는 늘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글자에 담겼고 그 종이 한 장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꾸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 그 편지들이 다 빛바래도 아내는 알았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곧 남편의 사랑이자 두 사람의 추억이라는 것을. 숨겨진 편지. 결혼 28년 차인 지훈과 수진 부부는 오랜 세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작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수진은 지훈이 평소보다 부쩍 은밀하게 무언가를 작성하거나 서랍을 자주 열어보는 모습을 보고 의심한다.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지훈의 책상 서랍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한다. 봉투 안에는 아내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 여러 장 차곡차곡 담겨 있었고 날짜는 매년 결혼 기념일에 맞춰 있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왜 남편은 나에게 이런 편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의심과 궁금증이 뒤섞인 채 수지는 조심스럽게 첫 편지를 펼친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의 설렘, 함께 보낸 소중한 기억, 그리고 매년 반복된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읽을수록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매년 이렇게 몰래 편지를 쓰며 사랑을 확인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지는 서랍 속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꺼내 읽으며 남편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느낀다. 매년 편지마다 글씨체와 단어가 조금씩 달라진 것은 남편이 시간과 세월에 따라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달리 표현했음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오해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수지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다. 지훈은 수진의 눈빛에서 자신이 몰랐던 감정을 느끼고 수줍게 웃으며 말한다. 말하지 못했지만 매년 당신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 보여주지 않은 건 오히려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는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후 두 사람은 편지 속 추억과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된다. 지훈의 숨겨진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닌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의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아버지의 목소리. 이준호는 평생을 무뚝뚝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특히 외동딸 미선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건넨 적이 없다.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딸에게 남은 기억이었다. 미선은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가슴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었다. 바로 다정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준호는 아내가 죽고 홀로 남겨진 뒤 오래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 녹음기에는 아내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대화, 그리고 젊은 시절 딸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녹음기의 동화 속 아빠는 미선이 기억하는 무뚝뚝한 아빠와는 전혀 다른 다정한 목소리였다. 미선이 아빠에게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준호는 매일 밤 그 녹음기를 들었다. 자신의 젊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내와 딸에게 따뜻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왜 더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무심했을까? 후회와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미선은 거실에 놓인 낡은 녹음기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다름 아닌 오래전 자신의 목소리였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미선은 숨을 멈췄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였다. 아빠는 매일 밤 이 녹음기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미선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아빠가 미안하다. 늘 너를 사랑했는데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매일 밤 이 녹음기를 들으면서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리움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었다. 준호는 딸의 손을 잡고 낡은 녹음기 대신 직접 미선에게 말했다. 미선아, 사랑한다. 아주 많이. 그리움은 과거에 묶인 감정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두 부녀는 깨닫게 되었다. 낡은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현실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끈이 되었다. 아버지의 지갑.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지만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은 종종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는 걸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급히 아버지의 짐을 챙기던 아들은 낡고해진 지갑을 발견했다. 오래된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구석에는 바느질 자국이 덧대어져 있었다. 그 지갑 속에는 돈도 카드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가족 모습이 담겨 있었다. 웃고 있는 아들, 딸, 그리고 그 옆에 다소 어색한 표정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전부, 내 이유. 아들은 손끝이 떨렸다. 늘 차갑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족을 삶의 중심으로 품어왔다는 걸 말 대신 그 낡은 지갑이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회복했고 아들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사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스친 미소가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알았다. 사랑은 꼭 화려한 말이나 표현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란 것을. 어떤 이는 묵묵히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으로도 평생을 증명한다는 것을. 아빠의 노트. 퇴직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버지는 매일 서재에서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곤 했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막내딸이 우연히 그 노트를 발견한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 기록이라 쓰여 있었고 안에는 가족에 대한 사소한 메모가 가득했다. 첫째, 요즘 피곤해 보임. 삼계탕 끓여줘야겠다. 둘째, 면접날. 아침에 꼭 격려해주기. 아내 손목 불편한 듯. 설거지 대신하기. 평소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주들 생일까지 일일이 기록해두며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고민한 흔적, 자식들이 힘들 때 남몰래 쓴 응원의 말들, 언젠가 자신이 먼저 떠나더라도 서로 의지하라는 당부까지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노트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늘 무심하다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왔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울음을 참지 못하자 당황한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말로는 잘 못하니까 그냥 써본 거야. 그 순간 가족들은 알았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매일 노트 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음을. 아빠의 주말 자전거 교실. 주말 아침, 아빠와 딸 지우는 공원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선다. 또래 친구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부러움과 함께 용기를 낸다. 나도 친구들처럼 멋지게 타고 싶어. 그렇게 시작된 아빠의 주말 자전거 교실. 처음 안장에 오르자마자 지우는 두려움에 떨고 곧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이 까진다. 눈물이 고이지만 아빠는 다정하게 말한다. 괜찮아, 넘어져야 배우는 거야. 아빠도 많이 넘어졌어. BTS의 RM도 수없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에 지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지우는 마침내 혼자서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뒤돌아본 순간 아빠는 두 팔을 벌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엔 밴드가 붙어 있었다. 지우는 그 손을 바라보며 아빠의 노력을 깨닫고 눈물이 맺힌다. 아빠, 괜찮아? 라는 질문에 아빠는 우리 딸이 해낸 게 제일 중요하지라며 웃어넘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아빠 손을 꼭 잡고 말한다. 다음 주말에도 또 타러 오자.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쓴다. 오늘은 자전거를 배운 날이 아니다. 아빠의 사랑과 용기를 배운 날이다. 주말마다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약속의 손가락. 지훈과 영희는 젊은 시절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결혼식마저 소박하게 치렀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반지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대신 둘은 언젠가 꼭 반지를 끼워주자는 약속을 마음속에 품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 약속을 잊을 만큼 빠르게 흘렀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꾸리고 일터와 생활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 어느덧 결혼 40주년이 다가왔다. 영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남몰래 손가락을 매만지며 그 빈자리를 느끼곤 했다. 지우는 아내가 모르는 사이 작은 반지를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날의 설렘과 미안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기념일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당신 손가락 늘 비어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 영희는 놀라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아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속삭였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어.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 영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과 마음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졌다.
그날 이후 영희의 손가락에는 단순한 반지가 아닌 평생의 사랑과 기다림이 자리하게 되었다. 엄마의 빈 그릇.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 마주 앉는다. 아버지는 묵묵히 국을 푸고 동생은 반찬을 집어먹으며 떠들썩하다. 그런데 문득 민수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상 위에는 반찬이 가득 차 있고 모두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유독 엄마의 밥그릇만은 비어 있었다. 엄마, 밥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다. 엄마는 웃으며 난 괜찮아. 너희 많이 먹어. 라며 손사래를 친다. 아버지도 동생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습에 민수는 순간 의아했다. 하지만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 며칠 뒤 다시 가족이 모인 저녁. 또다시 엄마의 밥그릇은 거의 비어 있었다. 반찬은 손끝으로 조금 집어 드실 뿐 밥은 드시지 않았다. 민수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엄마, 왜 밥 안 먹어요? 다이어트라도 해요? 장난스럽게 묻자 엄마는 그저 웃으며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라라며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민수는 우연히 부엌에서 엄마를 보았다.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밥솥에 남은 차갑게 굳은 밥을 퍼서 조용히 혼자 드시고 있었다. 순간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늘 가족들 앞에서는 배 안 고프다고 하던 엄마가 사실은 가족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챙겨 드셨던 것이다. 민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늘 반찬은 부족했지만 자신과 동생의 그릇만은 가득 채워져 있었던 저녁 식탁. 그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의 빈 그릇은 배부름이 아니라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민수는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와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에 갔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자 이번엔 민수가 엄마의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다. 엄마, 오늘은 꼭 같이 먹어요. 순간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와 동생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오랜 세월 비어있던 엄마의 그릇이 채워지자 가족 모두의 마음도 함께 채워진 듯 했다. 오래된 친구의 고백. 중년 철수는 어느덧 40을 넘긴 나이에 삶의 무게와 책임에 지쳐 있었다. 젊은 시절 철수는 가장 친했던 친구 영호에게 힘든 시기에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큰 의미 없이 친구를 위로하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었지만 철수는 그때의 기억을 오래도록 잊고 살아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자신이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것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했지만 연락은 점점 끊기고 서로의 삶에 각자의 바쁜 일상이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영호의 이름이 적힌 이메일을 받게 된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메시지였다. 이메일 속에는 놀라운 고백이 적혀 있었다. 젊은 시절 철수가 해준 조언과 위로가 영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영호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철수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젊은 시절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친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하게 된다. 철수는 갑자기 젊은 시절 자신이 받은 은혜와 반대로 이제 자신이 준 은혜가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쌓인 삶의 피로와 무거운 책임감이 한순간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동과 만족감이 밀려왔다. 철수는 이제야 깨닫는다. 인생에서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도움은 때로는 즉시 되돌아오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철수는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며 오랜 친구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로의 삶에 작은 힘이 되어주자고 약속한다. 철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작은 친절과 은혜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고 남은 삶을 더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옥상 위, 별들의 위로. 강민주는 매일 밤 같은 옥상에 올랐다. 직장에서 받는 압박, 불투명한 미래,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피로,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채 그저 별빛 아래서 한숨을 내쉬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이미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같은 건물에 살지만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이웃, 박노인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군. 민주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그는 지난 세월 쌓아둔 고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안,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지는 마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현실. 노인은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민이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별도 밝을 때가 있고 흐릿할 때가 있지. 하지만 모두가 모여야 저 밤하늘이 완성되네. 자네도 마찬가지일 걸세.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네 자리에서 빛을 내면 되네. 민주는 그 말에 울컥했다. 혼자 짊어진 짐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밤 노인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삶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오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민주는 관리인에게 물었고 노인이 오래전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옥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별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텅 빈 옥상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마음은 따뜻했다. 노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별들에게 위로받고 가는 길이지. 그날 밤 수많은 별빛이 민준을 감싸 안았다. 그는 깨달았다. 위로란 특별한 정답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곁에서 함께 별을 바라봐주는 순간에 깃드는 것임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위로를 다른 이에게 건네줄 차례라는 것을. 저녁 종소리. 작은 시골 마을 언덕 위 교회에서는 해질 무렵마다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곤을 달래고 옛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종소리가 일정치 않게 울려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실상은 교회 종을 치는 이는 은퇴한 노부부였다. 남편은 평생 종직이었고 은퇴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해 아내와 함께 종을 울려왔다. 하지만 남편이 병세로 종을 치기 힘들어지자 아내가 대신 종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힘겨운 팔로 종을 잡아당기는 아내의 모습은 남편 몰래 그의 일을 지켜주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느 날 종소리가 더욱 힘없이 울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아내가 종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 옆에는 남편이 있었다. 병상에만 있던 그가 마지막 힘을 내어 종탑에 올라와 아내를 도와 함께 종을 울린 것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울린 종소리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치 서로의 생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그 종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멈췄다. 저녁 티타임. 노부부는 매일 저녁 6시면 작은 부엌에 마주 앉아 티타임을 갖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하루 동안 서로를 살펴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밥은 잘 먹었는지, 몸은 편한지 물으며 걱정하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과 눈빛을 살피며 오늘도 괜찮구나 하고 안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게 된다. 그는 깜짝 놀란다. 티타임 테이블 아래에는 남편이 몰래 준비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매일 아내 몰래 준비하며 티타임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평범한 저녁차 한 잔에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인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부는 티타임을 마친 후 서로를 마주보며 속삭인다.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구나. 짧은 순간 같지만 그 차 한 잔이 남긴 여운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랑의 깊이와 소중함을 말해주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켜보고 배려하며 쌓아온 시간들, 그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이 바로 노부부의 삶이자 진정한 행복이었다.